장희빈 조선 최고의 악녀인가, 희생양인가. 궁궐을 피로 물들인 여인, 장희빈의 진실.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인의 삶입니다. 천민의 딸로 태어나 조선의 왕비 자리까지 올랐지만 결국 사약을 받고 비참하게 죽어간 여인. 300년이 넘도록 조선 최고의 악녀로 불려온 그 이름, 장희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역사 기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우리가 알고 있던 장희빈의 모습이 사실과 많이 다르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독살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거기엔 우리가 몰랐던 또 다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권력 투쟁의 한복판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녀를 악녀로 만들어야 했던 시대의 필요성까지. 오늘은 그 모든 진실을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일막역적의 딸로 태어난 소녀. 장희빈, 본명은 장옥정입니다. 1659년, 그러니까 효종 10년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희빈의 아버지 장영은 역관이었습니다. 역관이 뭐냐고요? 조선시대의 중국어 통역을 담당하던 중인 계급입니다. 양반은 아니지만 평민보다는 나은 그런 애매한 위치였죠. 그런데 장영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희빈의 할머니가 천민 출신이었던 겁니다. 조선시대 법으로는 어머니가 천민이면 그 자식도 천민입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장영 집안은 이 사실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은 다 알고 있었죠. 저 집안은 원래 천민이야. 이런 소문 속에서 장옥정은 자랐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겉으로는 역관의 딸이지만 사실은 천민의 피가 흐르는 소녀. 그 소녀가 어떤 마음으로 자랐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런 갈망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다르다. 나는 이 굴레를 벗어날 거야. 1680년 장옥정이 21살 때였습니다. 그녀의 인생을 바꿀 운명적인 만남이 찾아옵니다. 궁궐에서 숙종을 모시던 무수리들을 뽑는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술이란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입니다. 보통 양반집 딸들은 절대 지원하지 않는 자리죠. 그런데 장옥정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장옥정은 뛰어난 미모에 총명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글씨도 잘 쓰고 말재주도 좋았다고 하죠. 궁궐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27살의 젊은 왕 숙종의 눈에 띄게 됩니다. 임학왕의 사랑을 얻은 여인. 숙종은 어떤 왕이었을까요? 조선 제19대 왕 숙종. 1674년에 14살의 나이로 즉위했습니다. 총명하고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동시에 매우 감정적이고 변덕스러운 성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조선은 당쟁의 시대였습니다. 서인과 남인이 권력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던 시기였죠. 숙종은 이 당쟁을 이용해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한쪽이 너무 강해지면 다른 쪽을 밀어주고 또 반대편이 강해지면 다시 균형을 맞추는 시기였습니다. 이런 정치적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장옥정이 숙종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680년 숙종은 장옥정을 승은상궁으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왕의 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후궁은 아닙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 숙종에게는 이미 왕비가 있었습니다. 인경왕후 김씨였죠. 명문가 출신의 단정하고 조용한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왕비와 숙종 사이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조선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을까요? 바로 왕자를 낳는 것입니다. 대를 이을 후계자 말입니다. 1681년 인경왕후가 20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기록에는 천연두로 죽었다고 나와 있지만 일부에서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숙종은 새 왕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서인 세력이 추천한 사람이 바로 민유중의 딸 민씨였습니다. 1681년 민씨가 왕비로 간택되어 인현왕후가 됩니다. 인현왕후. 여러분도 이 이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장희빈과 평생 적대 관계에 있었던 그 왕비입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보니 인현왕후는 정말 완벽한 왕비감이었습니다. 명문가 출신의 교양이 뛰어나고 품위 있고
조용한 성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도 자식을 낳지 못했던 겁니다. 이때 장옥정이 움직입니다. 1686년 장옥정이 아들을 낳습니다. 왕자입니다. 숙종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아들이 바로 훗날의 경종입니다. 왕자를 낳았으니 장옥정의 신분도 올라가야 했습니다. 1686년 그녀는 정식으로 후궁이 됩니다. 자코는 희빈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희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당시 조선 정계는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는 서인의 지지를 받았고 장희빈은 남인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 남인이 장희빈을 밀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가 되면 자신들이 권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1688년 드디어 장희빈의 아들이 세자로 책봉됩니다. 천민의 피가 흐르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 조선의 왕세자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나 파격적인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조선 건국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막 천하를 뒤흔든 폐비 사건. 1689년 조선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숙종이 인현왕후를 폐위시킨 겁니다. 왕비를 쫓아낸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장희빈을 왕비로 앉힙니다. 천민의 피를 가진 후궁이 조선의 정식 왕비가 된 겁니다. 당시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서인 대신들은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떻게 천민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있단 말이냐? 하지만 숙종은 단호했습니다.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이 결정에는 정치적 계산이 숨어 있었습니다. 당시 서인 세력이 너무 강해졌습니다. 숙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남인을 밀어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장희빈을 왕비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죠.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대신들이 반대하자 숙종은 이들을 모조리 유배 보내거나 처형했습니다. 이걸 기사환국이라고 부릅니다. 장희빈은 이제 조선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694년 불과 5년 만에 또 다른 정치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갑술환국이라고 부르는 사건입니다. 숙종이 또 마음을 바꾼 겁니다. 이번엔 남인이 너무 강해졌다고 생각한 거죠. 숙종은 다시 서인을 밀어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였을까요? 장희빈을 폐위시키고 인현왕후를 복위시킨 겁니다. 당시 기록을 보면 장희빈은 이 소식을 듣고 기절했다고 합니다. 궁궐 밖으로 쫓겨나진 않았지만 다시 후궁 신분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자신의 아들인 세자마저도 폐위될 위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그때 장희빈이 조용히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혹시 다른 결말이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장희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절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당시 기록에 따르면 장희빈은 인현왕후를 저주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궁궐 후원에 사당을 만들고 인현왕후가 죽기를 비는 굿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701년 인현왕후가 갑자기 병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37살이었습니다. 조정은 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장희빈이 인현왕후를 저주해 죽였다. 이런 소문이 궁궐을 휩쓸었습니다. 제가 당시 기록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실제로 장희빈이 저주의식을 했다는 증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증언이고 그 증언을 한 사람들도 서인 측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숙종은 더 이상 장희빈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1701년 10월 장희빈에게 사약이 내려집니다. 사막 악녀인가 희생양인가. 1701년 10월 10일 장희빈은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나이 43이었습니다. 당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죽기 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냐. 다만 아들을 지키려 했을 뿐인데.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생각한 게 있습니다. 장희빈은 정말 악녀였을까요? 역사는 그녀를 조선 최고의 악녀로 기록했습니다.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궁궐을 음모로 가득 채운 여인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니 다른 진실이 보였습니다. 장희빈은 천민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조선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이었죠.
그런 그녀가 왕의 사랑을 받고 왕자를 낳고 마침내 왕비가 되었습니다.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주변엔 너무 많은 적들이 있었으니까요. 서인 대신들, 인현왕후를 지지하는 세력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덕스러운 숙종까지. 장희빈이 정말로 인현왕후를 저주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자가 폐위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싸웠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들을 지키려 했던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장희빈이 죽은 뒤에도 그녀의 아들 세자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1720년 마침내 왕이 됩니다. 바로 경종입니다. 하지만 경종은 불행한 왕이었습니다. 재위 4년 만에 37의 나이로 죽습니다. 후사도 없었죠. 그의 이복 동생인 영조가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영조는 평생 자신의 어머니가 천민 출신 후궁이었다는 사실에 콤플렉스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복형 경종의 어머니 장희빈을 더욱 악녀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장희빈이 악녀여야만 자신의 정통성이 더 확고해지니까요. 이게 바로 역사입니다. 승자가 쓴 기록이죠. 만약 장희빈이 끝까지 왕비로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녀의 아들이 무사히 왕이 되고 오래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장희빈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현명하고 강인한 어머니, 역경을 이겨낸 여걸, 그런 식으로 말이죠. 결국 장희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는 과연 진실일까요? 아니면 승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장희빈, 조선 최고의 악녀로 불려온 여인. 하지만 그녀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거기엔 권력 투쟁의 희생양이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정말로 악녀였는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걸었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언제나 여러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생각할 거리를 드렸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흥미진진한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